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레시브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역학 시스템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속도에서 안전으로 끼익! 넘어지는 줄 알았다.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주먹만한 돌멩이에 걸려서 중심을 잃을 뻔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하던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핵심 질문.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단원을 학습하며 모을 생각 조각을 미리 살펴보고 학습 계획을 세워보자. 1. 중력과 역학 시스템. 자전거를 타다 내리막길을 만났을 때 주열점과 그 까닭을 알아본다. 2. 운동과 충돌. 자전거를 탈 때 발생하는 관성 및 충돌에 의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알아본다. 3. 충돌과 안전. 자전거를 탈 때 관성 및 충돌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장치를 알아본다. 스스로 정리하기. 128쪽에서 핵심 질문에 답해보자. 지금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가는 친구도 놀라고 있죠? 뒤에 따라오던 킥보드를 타고 있는 친구도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봅시다. 본격적으로 중력과 역학 시스템.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자연학화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할 수 있다. 중력에 의해 지구 표면과 지구 주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리막길 주의! 우와, 빠르다! 중력.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의 배경에는 힘이 있다. 고무줄의 탄성력을 이용하여 긴 머리카락을 묶을 수 있고 튜브를 몸에 끼면 부력이 커져 물에 떠있기 쉬워진다. 또 등산화의 울퉁불퉁한 밑창 덕분에 마찰력이 커져 가파른 산을 미끄러지지 않고 오를 수 있다. 이와 같이 힘에 의해 물체의 운동 질서가 유지되는 체계를 역학 시스템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힘 중에서 특히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며 영향을 준다. 번지 점프를 하거나 물이 흐를 때나 의자에 앉아 있는 순간에도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자, 그림 3-15는 중력에 의한 여러 가지 현상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설명에서 연직 방향이라고 나오는데 실에 줄을 매달아 늘어뜨릴 때 실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이 바로 연직 방향이다. 자, 번지 점프를 하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진다. 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흐른다.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 중력은 보통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커진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 사이에도 중력이 작용하지만 질량이 큰 지구가 당기는 중력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아 그 영향을 관찰하기 어려울 뿐이다. 음, 자, 그림 3-16은 16과 같이 중력은 지구상에 있는 사과에도 작용하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달에도 작용한다. 이때 사과와 지구, 달과 지구 사이에는 중력이 쌍으로 나타나 서로를 중심 방향으로 각각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림 3-16을 보면 사과와 지구,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달과 지구 사이에 지구가 달을 당기는 중력은 이쪽 방향, 그다음에 이 달이 지구를 당기는 중력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다음에 사과를 보면 지구가 사과를 당겨버리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중력은 이쪽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힘에 대해서 사이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물체 B도 물체 A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한다. 그래서 A 물체, B 물체가 있다면 여기서 그 이쪽 B 방향으로 B가 A를 당기는 힘은 B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겠고 이 A가 B를 당기는 힘은 B에서 A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꾸로 이건 당기는 힘이지만 미는 힘을 보면 B가 A를 미는 힘은 이쪽 방향이 되겠고 거꾸로 A가 B를 밀어버리는 힘은 이쪽 방향 작용을 합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 한다? 무게라고 하며 지구 표면에서 질량 1kg인 물체의 무게는 약 9.8 뉴턴이다. 같은 물체라도 중력이 다른 곳에서는 무게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달 표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지구 표면에서의 약 6분의 1배가 되므로 같은 물체라도 달 표면에서는 더 가볍게 느껴진다. 그러면 다음 활동에서 가상현실 기기로 달에서의 중력을 체험해보자. 해보기, 달에서의 중력 체험하기, 준비물, 가상현실 기기. 아, 이게 있어야 되네요. 저는 없습니다, 지금. 달 체험 앱을 내려봤거나 동영상을 검색하여 달에서의 중력을 체험해보자. 가상현실 달 체험, 가상현실 달 체험, 월면 보행 체험 등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달 체험 앱이나 가상현실 달 체험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 달에서 뛰거나 걷는 것이 지구에서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보자. 자, 계속해서 자연학화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중력이 작용하여 연직 아래 방향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중력이 작용할 때 어떤 운동을 하는지 다음 탐구에서 알아보자. 탐구, 자연학화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비교하기, 분석 및 해석 개방성을 요구합니다. 목표를 보면 자연학화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시각화하여 비교할 수 있다. 준비물은 검은색 배경의 모는 종이, 쇠구슬 발사 장치, 스탠드 집게 스펀지 쇠구슬 2개, 다중섬광 사진 앱이 있거나 다중 노출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와 삼각대. 문제 인식. 자연학화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다를까? 과정 1. 모는 종이와 쇠구슬 발사 장치를 스탠드에 집게로 고정하고 바닥에 스펀지를 놓는다. 쇠구슬 발사 장치에 쇠구슬 A는 자연학화하고 쇠구슬 B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도록 장치한다. 이건 자연학화, 이건 수평 방향. 스마트 기기를 삼각대에 고정하고 두 쇠구슬이 운동하는 모습을 정면에서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세운다. 4. 쇠구슬 발사 장치를 작동하여 두 쇠구슬이 동시에 운동하는 모습을 다중섬광 사진으로 촬영한다. 다중섬광 사진 촬영 방법은 1. 쇠구슬과 모는 종이의 색은 서로 대비되도록 준비한다. 2. 다중섬광 장치의 쇠구슬의 낙하 모습이 5 또는 7번 정도로 나뉘어 촬영되도록 촬영 시간 간격을 조절한다. 3. 촬영 후 다중섬광 장치의 두 쇠구슬의 운동 경로가 모두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어, 여기 스펀지가 자연낙하로 떨어지는 구슬 때문에 스펀지가 있고요. 여기 검은색 모는 종이판이 있고 다중섬광 사진 촬영기가 있습니다. 자, 주의점. 주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실험 장치에서 수평 방향으로 발사되는 쇠구슬에 맞지 않도록 실험하는 동안 장치 근처에서 물러나 있도록 한다. 결과 및 정리. 촬영한 다중섬광 사진을 보고 쇠구슬 A가 같은 시간 간격마다 이동한 거리와 속도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 보자. 2. 쇠구슬 B가 같은 시간 간격마다 이동한 거리와 속도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연직 방향 운동과 수평 방향 운동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자. 9분. 연직 방향 운동, 수평 방향 운동, 같은 시간 간격마다 이동한 거리, 속도의 크기. 3. 쇠구슬 A와 B의 연직 방향 운동을 서로 비교하고 그 결과를 중력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4. 각 모둠의 다중섬광 사진을 공유하여 여러 모둠의 쇠구슬 B의 운동 경로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 5. 4에서 쇠구슬 B의 운동 경로가 서로 다르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 토의해 보자. 물체의 운동 가상 실험, 지능형 과학실 온에 접속하여 학습 자료실 시뮬레이션 물체의 운동 가상 실험을 체험하며 자연학화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 역할 나누기. 3명 또는 4명이 모둠을 구성하여 실험 장치 작동, 촬영, 다중성광 사진 분석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다.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물체의 운동 분석하기.
1. 쇠구슬 AB가 운동하는 모습을 스마트 기기의 초고속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촬영한다. 2.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에서 촬영한 영상을 열고 운동을 분석할 구간을 설정한다. 3. 영상에서 길이 척도와 좌표 쭉 추적할 물체를 설정한다. 4. 자동 추적 기능을 이용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위치를 기록한다. 5. 쇠구슬의 운동 그래프를 확인하고 원하는 물리량으로 그래프 축을 설정하며 쇠구슬의 운동을 분석한다. 여기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이 있나 봅니다.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 그림 3다, 그림 3-18과 같이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 A는 중력이 작용하여 연지 아래 방향으로 떨어진다.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물체의 A의 속도의 크기는 매초 약 9.8m/s씩 빨라진다. 이때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하며 단위는 미터 세크 제곱을 사용한다. 즉,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 A는 가속도의 크기가 약 9.8 미터 세크 제곱으로 일정하며 이를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속력과 속도,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며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위치 변화량으로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그림 3-18이 있고요. 여기 그림 3-17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요? 일단 그림 3-17을 보면 지표면 근처에서 자연낙하하는 물체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X축이 시간축, Y축이 속도축입니다. 그래서 1초 흘렀을 때 속도는 9.8, 2초가 지났을 때 속도는 19.6m/s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림 3-18은 자유낙하하는 물체 A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의 비교 그래프입니다. 자유낙하하는 경우는 A는 그냥 쭉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속도가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죠. B는 우측 방향으로 쏘았을 때 쭉 이렇게 약간의 그 홀선 모양의 곡선을 그으면서 떨어진다. 자, Q. 자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던진 물체 B의 위치를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 각각 빈칸에 그려보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자, 한편 물체 A와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 B는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여 물체 A와 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나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등속 운동을 한다. 결국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운동이 합쳐져 물체 B는 포물선을 그리며 물체 A와 동시에 지면에 떨어진다. 어떤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수평으로 던져도 연직 방향의 운동은 변하지 않으므로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 그러나 같은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나가므로 이 물체는 물체 B보다 더 먼 지점에 떨어진다. 만약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점점 더 빠르게 던지면 물체는 어떻게 될까? 네, 옆에 사이드에 설명이 있습니다. 등속 운동과 등 가속도 운동. 등속 운동은 물체의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고 등 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내포를 A, B, C, D 위치로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Q. 수평으로 던진 물체 D는 지면에 닿을까? 만약 닿지 않는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지 설명해 보자. 그림 3-19의 물체 ABC처럼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점점 더 빠르게 던지면 물체는 같은 낙하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나가므로 더 먼 지점에 떨어진다. 그러다가 물체 D와 같이 어떤 특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던지면 물체는 지구 표면을 향해 낙하하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면에 닿지 않고 지면에 닿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계속해서 돌 수 있다. 뉴턴은 이와 같은 사고 실험을 통해 사과와 지면을 향해 낙하하는 운동과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원 운동은 모두 중력에 의한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임을 알아냈다. 그림 3-19입니다.
뉴턴의 사고 실험. 뉴턴은 1642년에 태어나서 172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즉, 17세기 중반 인물입니다. 18세기에도 살았죠. 만유인력 법칙과 물체의 운동에 관한 세 가지 법칙을 확립하여 천체 운동과 지구상의 물체의 운동을 같은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알아냈다. 사고 실험이라는 것은 직접 하기 힘든 실험을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생각으로 진행하는 실험이다. 자, 소단원 확인하기입니다. 1. 수평면 위가 수평면 위 같은 높이에서 두 물체를 각각 수평 방향으로 3m/s와 5m/s로 던졌다.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두 물체 중 지면에 먼저 닿는 것은 어느 것인가? 2. 과학의 가치 알기. 단거리 달리기를 할 때 몸을 잔뜩 웅크린 후 발을 쭉 뻗으며 출발하는 크라우칭 스타트를 활용하면 출발 속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이 단원에서 찾은 조각을 128쪽에 써보자. 평가하기, 지식 이해. 자윤학과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중력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가? 과정 기능. 스마트 기기의 다중섬광 사진 앱을 활용해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는가? 가치 태도. 다리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자연현상에 과학적 원리가 있음을 인식하였는가? 자, 오늘도 제가 읽는 거 읽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